부동산은 보유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이제 보유했던 부동산을 계속 보유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10년 이상은 부동산을 가지고 가야 되는. 그의 선택 역시 파는 게 아니라 버티는 쪽입니다. 보유세가 나올 거라는 예상은 되죠. 근데 우리가 이 게임을 한번 해봤잖아요. 전전 정권에서 한번 해봤단 말이죠. 보유세도 엄청나게 많이 내보고 양도소득세도 엄청나게 올렸고 공정시정가율 비율도 뭐 80% 막 90%까지 올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그때 어땠습니까? 버텼죠. 근데 다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버틴다. 버티면 된다. 야, 굉장히 그 솔직한 마음을 이렇게 좀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또 이슈가 많이 됐더라고요. 이게 그 전반적인 정서인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우리가 특히 저 연예인분들이 저렇게 자기 소신 말하는 거 그 자유로운 거잖아요. 네. 그렇고 그럼 사실 이제 정답은 없는 거니까. 네. 아니 그거 제가 네. 그러면 말씀하셨으니까 네. 제가 댓글을 봤어요. 네. 댓글이 굉장히 성숙합니다. 뭐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비난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댓글을 본 거예요. 근데 네. 너무 댓글이 성숙한 게 아니 본인이 안 팔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네. 그냥 뭐 본인이 보유한 만큼 세금 내면 되는 거지. 제가 굉장히 성숙하던데요, 제가 하고 댓글이. 싶은 말도 그거예요. 예. 네, 간단해요. 보유세를 올릴 것 같고 지금 대통령이 너무나 많이 강조해놔서 후퇴는 못할 것 같아요. 이제 네. 그 정도의 문제와 범위의 문제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보유세가 올라갔는데 나는 낼 거야 한다면 이거는 부동산 투기꾼이 아니고 성실 납세자예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선진국만큼 네. 우리도 집이 가져오는 집값이 너무 수익률이 높아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수익률 좀 낮추고 집이 없는 사람들도 좀 정당하게 노동으로 소득을 버는 분들도 좀 정당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인데 우리는 서울의 한복판에 집을 갖고 있으면 이게 수익률이 너무 높으니까 선진국 쪽으로 조금 뭐 세부담을 좀 높인다든지 해서 이렇게 좀 밸런스를 맞춰가자. 이 과정에서 그런데 나는 70억 아파트, 50억 아파트 갖고 있는데 지금 한 3천만 원 보유세 내는데 5천만 원, 6천만 원 내도 가지고 있을 거야. 네. 선진국 다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선진국 부자들이. 네네. 이런 분들은 성실 납세자고 세금 많이 내니까 네.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정당한 시장 경제에서. 네 맞습니다. 네. 다만 과거에는 뭐가 잘못됐느냐? 이게 뭐 징벌적이다. 자꾸 이런 프레임으로 끌고 가고. 그건 다 그럼 가짜. 정부가 또 바뀌면 그동안의 정책이 또 다 되돌아오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지. 네. 저 황현희 씨 이야기하신 거는 저는 뭐 문제될 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왜 다루고 싶냐면 대부분의 다주택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까 봐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일단 뭐 황현희 씨 개인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도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저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도 분명히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개인의 선택을 내가 좌우할 생각은 없다. 전혀 없죠. 그런데 뭐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으로 돈을 과도하게 버는 게 만약에 무의미하다면 집을 들고 갈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 이유를 없애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냐면 이게 전형적으로 부동산 카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하는 얘기인데 게임 2번 해봤다. 저 얘기를 많이 하는구나. 근데 너 세 번째도 속을 거야. 2번이나 해봤는데 세 번째도 속아. 양치기 소녀야?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여기서 정서적으로 조금 약간 그러니까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 어쨌든 뭐 그걸 차치하고 그러면 그 게임에서 과연 우리는 그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대해서 수익률을 낮추기 위한 게임을 제대로 해봤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습게 보는 거죠.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야, 보유세 올려봤자 표 계산하면서 얼마 안 하겠지. 과거에 그래 왔거든요. 그래 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 보유세, 예를 들어서 보유세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우습게 봤기 때문에 이런 인식들이 퍼진 거예요. 그렇겠죠.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네. 근데 앞으로도 그럴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유세가 엄청나게 부담되면 당연히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갖고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죠. 또 하나 뭐냐면 예를 들어서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이따도 통계치를 보여야겠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인식들이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부동산 불패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부동산 불패는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서 불패라고 얘기해요. 천만의 말씀이요. 계속 올라서 부동산 불패 인식이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빠졌을 때 도와주니까 불패 인식이 퍼진 거예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빠진 경험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빠졌고 2022년도에도 빠졌고 크게 하락한 경험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때마다 도와줘요. 도와줘. 그러니까 즉 주택 가격 빠지면 다 도와주네? 그러니까 불패인 거예요. 패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올라서가 아니고.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빠져도 네. 계속 개혁을 추진하고 쉽게 말해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런 불패는 우리나라에서 깨질 겁니다. 네. 네. 자본시장에서 두 번 강력하게 보유세나 이런 걸 세부담을 강화했더니 그런데도 오히려 집값만 올라갔다. 과거에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생각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해요. 시장은 항상 바뀌어요. 항상 바뀌어요. 우리가 참여하는 우리도 항상 대응하면서 바뀌어요. 과거와 다른 점 이대로 가서 다주택자가 이길지 정부가 이길지 저 잘 모르겠어요. 네. 시장 우리가 전망하기는 어려운데 네네. 과거하고 많이 달라요. 제가 볼 때는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 때는 금리가 급격하게 내려올 때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뭐 코로나 때 말할 것도 없고 0% 제로금리 때였단 말이에요. 네. 지금은 오늘 어제 뭐 기사 보세요. 주택담보대출 하단이 4%예요. 상단이 6.5예요. 경기도 집값이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못 버티고 원리금 부담이 너무 높아져서 그냥 네. 던지는 게 낫겠다. 어차피 집값도 3, 4년 동안 안 올라가니까 서울 외곽 집값이. 네. 근데 서울 집값이 안 내려가고 크게 안 내려가는 이유는 이분들은 이게 원리금 부담 4.5, 나 5.5도 버틸 수 있어. 이러니까 안 내려가는 거거든요. 금리가 굉장히 집값 영향을 미치고 지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다음에 정책 의지도 지난 정부도 세다고 했어요. 지난 정부도 김현미 장관이나 저 다 기억해요. 저 출입기자였으니까. 아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 네. 때도 굉장히 세게 말해서 후퇴하지 않을 것처럼. 근데 많은 부분 후퇴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대통령 캐릭터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 이런 것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저 이거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봐요. 과거 같으면 이게 거대한 보수 신문과 또 빅마우스 분들이 계셨거든요. 집값 오늘이 제일 싸다. 집값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 하면서 그 논리를 갖추신 분들이 전면에 나서서 대중을 설득하거든요. 네. 몇 달 사이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사라졌어요. 아 사라졌어요. 왜요? 나 모르겠어요. 왜 사라졌는지. 그거 좋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가볍게 말하자면 바람 잡는 분들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보수 언론들도 매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 다주택자들이 못 버티는 거 아니야? 그때 기조는 전혀 이렇지 않았어요. 정책이 나오면 831이다. 831 대책이 나오면 바로 그 다음날 조간에 그냥 대책들이 그냥 싸그리 이런 대책은 절대 안 돼. 효과 이렇게 없어. 나왔거든요. 땅짓고처럼. 근데 지금은 이렇게 분위기가 일단은 네. 물론 더 지켜봐야 돼. 네, 지켜봐야 일단은 됩니다. 정부가 강하게 그립을 잡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과거에 두 번 이 대책은 실패했으니까 앞으로도 실패할 거야.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네. 제대로 싸워본 적 없다는 점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한 번도 제대로 싸워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싸워본 적 없어. 맨날 말만 하고 음. 그다음에 나중에서 종이 호랑이 같은 게 나와갖고 그렇지. 위험만 하고 끝나버렸어요. 네. 그다음에 바로 정권이 바뀌니까 그냥 다 무력화하고. 그렇지. 한 번도 게임이라고 표현했는데 한 번도 게임을 제대로 해본 적이 해본 적이 없어요. 없어. 근데 무슨 게임을 해봤다는 거예요. 네. 제대로 한번 붙어볼까요? 세게 버틸 나오시는데. 수가 없어요. 저는 버틸 수가 우리- 없어요. 제대로 붙으면. 우리 이 대표하고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네. 근데 아니 많은 부분에서 우리 뭐 방송 방향성은 이제 비슷한데. 이 대통령도 그렇고 그 다주택자에 대해서 진영을 세우는 건 저는 반대해요. 네. 예를 들어 집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집이 없는 분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인가? 아 그런 얘기는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네. 이광수도 아니, 없어. 네, 근데 그럼요. 예. 그런데 진영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압박을 하되 설득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설득. 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당신이 갖고 있는 코인이 1억짜리가 2억 원이 됐으니까 세부담을 더 늘리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점유하고 있는 지역의 부동산의 수익률이 선진국보다 너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온 국민이 다 거기만 사고 싶은 집 바라기가 돼버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잘못한 게 없어요. 시장의 수익률이 높으니까 주택시장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안 파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갖고 있으면 수익률이 너무 높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시장을 좀 고칠 테니까 네. 다주택자분들이 조금 양보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는 좀 이런 부동산 공화국 좀 이제 깨고 갑시다. 네. 이렇게 설득하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압박은 아니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분들이 나와서 그리고 다주택자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정책을 우습게 본다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그냥 버티면 올라. 그리고 근데 한 번도 정책이 제대로 된 정책이 없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망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좀 갖는 거고 중요한 건 다주택자들을 막 이렇게 막 뭐 몰아제끼고 뭐 집을 팔라 이런 건 아니고
저는 공정하지 않았다. 그렇지. 그게 핵심이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를 얘기하면 그래 임차인 보호하기 위해서 다주택자 잘해줘야지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한 번도 임차인이나 세입자나 한 무주택자를 위해서 우리는 그럼 뭘 해왔냐? 그렇지. 설득도 해준 적 없어. 맞아요. 설득도 해준 적 없다고. 다주택자가 집값 빠지면 울어주고, 무주택자가 집값 엄청 오르면 울어준 사람 있냐고요? 없어.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런 거예요. 제가 전문가로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공정한 걸 한번 생각해 보자. 공정의 문제야. 네. 그러니까 윽박지르고 이거보다도 네. 그래서 공정한 시장이 오면 이런 판단이 없을 겁니다. 네. 공정하게 게임하면 그렇습니다. 게임 2번이나 해봤자 이런 얘기가 안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공정하지 않았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뭐 너무 공감하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특히 이 과세를 좀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께 그럼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이 시장이 맞는 것이냐?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맞냐? 맞지 않잖아요. 네. 네. 이번에 그 황영희 씨 나온 그 PD수첩의 전남대 전자공학과 79학번들 사례가 나와요. 97학번들 사례가 나와요. 네. 어떤 사람은 집 샀는데 그게 2억 원인데 10년 지나서 보니까 2억 3천이고 어떤 사람은 16억 원인가가 올랐어요. 둘이 비슷해요. 비슷한 시기에 결혼도 하고 심지어 뭐 자녀들도 비슷한 시기에 낳았어요. 네. 그 같은 학교에서 전자공학을 같이 공부한 친구들인데 자료 좀 띄워주세요. 5번 네. 보여주십니다. 자료가 있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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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나? 물론 김 부장은 집을 종잣돈을 많이 갖고 시작해가지고 저게 10억짜리인가 했는데 저게 20몇 억이 된 거예요. 둘이 같은 과 동기인데, 근데 어떻게 이 시장이 맞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께 여쭤보면 그래 이 시장은 우리 좀 고쳐보자 다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선진국은 다 그렇게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 영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고가주택 사면 취득세 17%나 물리는 이유가 다주택자를 영국 정부가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 미국 사람들 아니잖아. 보유세가 실효세율이 뭐 1% 2% 되는 게 우리보다 10배 7배 되는 게 네. 미국 정부가 집 가진 사람들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일본도 우리보다 한 보유세가 한 2배 정도? 그때 말씀드렸죠. 일본은 집주인들에게 굉장히 부담을 많이 줘요. 뭐 네. 내 집인데 못 들어가게 한다고 세입자 한번 들어오면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징벌적으로 그 집주인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그건 아니고, 아니잖아. 네, 그 균형을 좀 집이 없는 사람과의 네. 사회적 혜택에 대해서 그분들은 좋은 지역을 점유하고 교통 인프라 좋고 지하철 3개씩 있고 한강 가깝고 단지 내 중학교 초등학교 다 있고 혜택 그런 보잖아. 혜택을 보았으면 근데 그 전에 부담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담을 조금 높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네. 노동자를 적으로 보고 세금 물리냐고. 그건 근데 아니지. 어떻게 불로소득을 세금을 덜 걷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우리는 그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종부세 1% 2% 그것도 사실은 이것저것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 갖고 다 못 갖고 못 까주더만 갖고인데 보니까. 그렇게 따지면 가만히 있는데 세금을 물리냐 그러면 우리 예금에도 15.4% 세금 내요. 네. 왜 가만히 있는데 내 예금 이자에 15.4 그런 거 아니죠. 징벌적으로 아니잖아. 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쵸. 사회적 합의는 있습니다. 공정했느냐. 그거를 이제 공정. 계속 물어보는 거고. 네. 그래서 조금 더 좀 방향을 좀 바꿔보면 네. 그러면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런 전망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또 아까 그런 황현희 씨를 포함해서 다주택자들이 얘기한 대로 시장이 돌아가면 또 성공의 기억을 우리가 심어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럼 끝난다고 끝나는 봐요. 거야. 그러면 끝이야. 대한민국 부동산이고 대한민국 경제고 전 아니 끝난다고 봐요. 끝이야.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지금 상황이다. 네. 네. 중요한 상황이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일단 변화를 우리가 계속 주목하는 게 일단 강남 아파트가 그렇습니다. 변화죠. 그래서 자료 6번을 보시면 일단 3주 연속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하락폭을 더 키우고 있죠. 네.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가 일단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을 출발로 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지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다주택자의 중과세를 유예하는 그러니까 중과를 유예하는 게 5월 9일 이전까지만 하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매물이 증가하는 건데 네. 7번을 보시면 강남 아파트의 매도 물량이 3년 내 계속 증가하고 와. 있어요. 계속 오르네. 자, 황현희 씨는 제가 개인적으로 뭐라는 게 아니고 네. 황현희 씨는 안 팔겠다고 하지만 네네. 지금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확실히 증가시키고 내놓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좀 빨리 팔고 싶은 욕심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 이렇게 일단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매도 물량이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건 뭐냐면 차익이 훨씬 많거든요. 양도세를 더 많이 내야 되는. 그러니까 먼저 절세 효과가 더 큰 거죠. 그러네. 그래서 빨리 팔수록 사실 유리하다고 일단 판단하는 거죠. 네. 이걸 볼 때도 우리가 전형적으로 어떤 걸 반추할 수 있냐면 강남이 살기 좋은 지역이다. 뭐 강남이 예를 들어서 학군도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네. 그래서 훨씬 더 투자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더 많다는 방증이야. 그렇죠. 아. 그래서 그동안 가격도 훨씬 더 오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말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살고 싶죠? 아, 강남에 살고 싶죠? 네,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사서 집값이 오른 거예요. 아닙니다. 돈이 되니까 사서 집값을 올린 거예요. 집값을 그렇습니다. 올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돈이 안 되게 하면 이런 지역이 더 많이 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부동산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읽힙니다. 다주택자들과의 기싸움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연일 보내고 있는 이재명 정부. 5월 9일이라는 데드라인을 앞두고 서민들의 안정된 보금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관된 압박이 시장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공감되시면 좋아요, 댓글 감사합니다.